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HMM 컨테이너선의 대장주입니다. 컨테이너선의 단점은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을 너무나 많이 탑니다.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운임료가 급상승을 하면서 해운주가 돈을 많이 벌게 하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컨테이너선이 많아지면 운임료가 하락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추락을 합니다. 해운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매우 신경 쓰면서 해야 됩니다. 돈세영이 2년 전에 해운주 페노션 갖고 단타를 많이 쳤는데요. HMM을 매수하는 게 매우 후회스러웠습니다. 워낙에 주식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미리미리 공부해 놓고 해운주는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이 개념부터 아는 게 좋아요. 해운주는 매우 좋아하는데 지금은 전혀 건들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건들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운주는 지금 매수 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기가 순환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해도 늦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차라리 바닥을 기고 있는 반도체주, 이런 주식에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경기가 턴할 것 같아 신호가 확실히 보였다 했을 때 이 해운주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HMM은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나라 거고요. 나라가 민간 기업으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전 중인 회사는 LX, 하림, 동원, 이렇게 국내사는 3개가 있고요. 독일의 하파로이드라는 해운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해운주는 국가 경쟁력과 상관이 있고 해운주는 또 물류를 잡아버리면 수출길이 묶이기 때문에 독일은 제외시키고 국내사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인이 되냐 따라 그룹의 미래의 먹거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LX, 하림, 동원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번에 HMM의 매각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X, 하림, 동원은 좀 보수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LX가 인수를 한다? 저는 주식이 그렇게 오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6조라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반대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림도 그렇고요. 동호도 똑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면 언젠간 경기가 턴을 할 때 중견기업인데 중견 회사가 만약에 컨테이너선이 활장이 온다 그러면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LX, 하림, 동원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도 인수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하는 종목은 돈세영이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차원에서 공부해놨다가 나중에 경기가 턴하는 신호가 왔을 때 전략적으로 매수의 시기를 보자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해운주 1년 뒤에나 적어도 1년 지나야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해운주에 많이 빠졌다고 매수는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주주를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20% 갖고 있고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9%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나라 거죠. 매각을 하면서 민간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기업이 국내에서는 3개사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결정은 누가 더 많은 돈을 입찰을 지르냐에 따라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대주주는 47%를 갖고 있고 유동 비율은 59%입니다. 적당히 대주주가 있는 거죠. 대주주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이 진짜 주인을 만들어 주려고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매출 구성을 보면 컨테이너 부분이 84%나 되고요. 벌크 부분이 13%가 됩니다. 컨테이너 부분은 수출을 하는 그런 거고요. 벌크 부분은 사료, 철광석, 석탄 이런 거죠. 매출 구성을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페노션, 하림이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하림의 펜옵션은 벌크 부분이 너무 비중이 많고요. 컨테이너 부분이 적은데 어차피 이 두 회사를 합병을 시킨다면 조화롭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림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림이 인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림의 김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도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인이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회사를 보면 특이점은 별로 없어요. 하나는 금융업이고 다 운송지원 서비스라 의미하는 게 별로 없다. H&Mm의 세주인 찾기 관건은 자금력이다. 도전은 LX가 했고 그리고 동원이 했고 하림이 했습니다. 자금 여력을 보면 LX는 1조 2천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동원은 6천억. 그럼 동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하림은 1조 6천억 정도 있죠. 하림 지주가요. 독일의 하파이로이드, 독일의 해운사죠. 여기는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줬다가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독일에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을 했다 하지만 여기는 제외고, 제가 보기에는 인수가 가능한 순위는 1등은 하림이고 LX가 2등이에요. 동원은 3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LX 세미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LX가 인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금력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림은 어차피, 하림 지주는 요번에 주가 조작에 많은 하락을 했어요. 도생이 대박이 났다가 주가 사기에 걸린 거죠. 재수가 참 없는데 하림 지주 좋은 회사입니다. 7,000원대로 빠졌어요. 16,000원까지 가던 게 7,000원까지 빠져갖고 지금 어떻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망한 거 하림 지주가 인수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몇 년 더 고생해서 대박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LX보다는 하림이 인수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LX, 하림이 다 저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LX가 인수 안 했으면 좋겠고 하림이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하림이 저는 1등이라고 봅니다. 자금력도 세고 매수하려는 의지가 하림의 김 회장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김 회장이 또 잘 지르십니다. 하림이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한 80%, 여기가 한 15%, 동원은 거의 빵프로지만 거의 없다 봐야죠. 그리고 여기도 거의 빵프로다. 확률적으로 봐서도 하림 지주가 인수하는 게 매우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Mm의 2분기 따끈한 실적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매출액은 57%가 줄었고요. 그래도 2조 정도는 돼요. 영업이익은 94%가 줍니다. 말이 94%지 거의 줄은 거예요. 수치로 보면 작년에는 2조, 거의 3조를 벌었는데 이 3조 벌던 게 적자만 안 났을 뿐이지 영업이익이 1,600억. 3조와 1,600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순이익도 89%. 엄청나게 줄었죠. 그 이유는 운임 하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의 여파다. 이 해운주는, 특히나 컨테이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몇배가 오르죠. 이때 해운주는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잭팟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봐야 2년 정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 하락을 합니다. 전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한 1년 뒤에나 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적어도 경기가 살아나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선행하지 않아요. 경기가 확실히 보일 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한 1년 뒤, 2년 뒤 이렇게 갈 겁니다. 이때 만약에 H&Mm을 인수한 회사는 대박이 나는 거죠. 우리가 미리 공부해놨다가 전혀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리 공부해놓고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여기서 다른 데로 많이 먹어야죠. 반도체, 전장 뭐 이런 데서 많이 먹고 나서 돈이 우리도 넘쳐 흐를 때 요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좀 경기가 꺾이다 보면 미리 욕심내지 말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는 항상 우리가 공부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고 매우 좋은 주식이에요.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돈세영이 해운주 20년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해운주가 너무나 쉬운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는 항상 공부해야 되고, 또 해운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내려온다는 거는 LG전자 같은 제조회사에는 호재예요. 왜냐하면 기본 원가에 운임료가 중요한데 운임료가 매우 싸진 거예요. 그러니 LG전자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운임료 수출할 때 운임료가 싸기 때문에. 해운주는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년도 6조 4천억에서 21년도 13조, 그리고 22년도 18조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23년도에 급격히 꺾이죠. 8조 5천억 꺾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데이터를 보면 좋을 때는 한 2년 좋은 거예요. 그러니 미리
이렇게 좋을 때 치고 나와야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다가 다시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 투자해서 한 1년 정도 투자하고 미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는 게 해운줄은 좋아요. 영업이익을 봅시다. 20년도에는 9,800억, 21년도에는 7.3조를 법니다. 22년도에는 거의 10조를 벌죠. 보십시오. 영업이익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주가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이클이 좋을 때는 떼돈을 법니다. 한마디로 떼돈을 벌어요. 나쁠 때는 적자는 안 나는 수준으로 쭉 가죠. 그러니 해운주가 회장이라도 한번 인수할 만한 회사죠. 몇 년만 기다렸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떼돈을 벌 수 있는 회사니까요. 영업이익을 보면 평상시는 한 10%대 나오고 경기가 좋을 때는 한 50%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한 11%대. 이런 때 회사를 몇 년만 벌으면은 한 10년치 먹고 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을 보면 돈을 많이 갚았는지 부채도 없어요. 25%입니다. 유보율은 612%. 현금이 많이 없나 모르겠네요. 배당금은 600원 줬다, 1200원 줬다. 올해도 1200원 준다 생각하는데 배당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줄 때는 시가 배당률이 6%대 줍니다. 그러나 이걸 믿으면 안 돼요. 경기가 나빠지면 6%대 안 줘요. 다시 2%대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클을 많이 타는 주식입니다. 그러니 사이클을 확실하게 신호가 왔을 때 들어가는 게 해운주는 좋고 미리 욕심내지 말고 매도하는 전략을 가는 게 좋죠. 페노션을 8,000원대 다 팔고 나왔어요. 실컷 단타 해먹다가 페노션이 다 된 것 같아서 8,000원대 전략 매도하고 페노션을 그 뒤부터는 안 매수했어요. 하지만 해운주를 건들 때는 HMM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상황을 따라 대장주가 벌크선은 페노션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HMM이기 때문에 알아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실적을 보면 24년도 비슷비슷합니다. 8조 5천 1%대 성장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출이 급격히 줄다가 24년도부터는 멈춘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조금씩 살아난다. 매수하는 HMM을 매각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당장은 힘들어도 1년 뒤, 2년 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미리 공부하셨다가 매수하는 하림지주 같은 거 그런 거는 좋은 타점 때 바닥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HMM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8조 한 4천억 정도 나오죠. 23년 매출 예상은 8조 5천억 54%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영업이익 예상은 1조 정도 나오는데 작년 대비 거의 90%가 주는 거예요. 1조라는 돈이 작지는 않죠. 영업이익 1조를 10배로 해주면 1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시가총액이 저평가입니다. 그러나 저평가가 매우 싼 저평가는 아니에요. 한 31% 상승 여력이 있고요. 현재가 17,160원에 1.31배를 하면 한 22,000원 정도가 적정 갑니다. 미래 먹거리는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신사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가가 갖고 있으면은 발전성이 없어요. 민간 기업이 갔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새로운 신사업도 하고 HM의 가치평가는 어떤 새로운 기업이 인수를 하냐 그리고 몇 년 흘렀을 때 기업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미래 먹거리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래 먹거리는 까놓고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림이 인수하냐 아니면 LX가 인수하냐에 따라 전략을 따로 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 기업으로 인수됐을 때 한 1년, 2년 고생한 뒤에 매우 기업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 타임은 아니지만 1년 뒤, 2년 뒤는 지켜봤다가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시간대 다른 데서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반도체, 전장 이런 섹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미래가 꽃을 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돈이 넘쳐 흐르면 이런 해운주의 안전빵으로도 먹고 치고 나오는 전략이 프로의 수준입니다. 돈세형 채널을 보면 제가 해운주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슈를 보겠습니다. 하림, 동원, LX 매각을 3파전에 들어갔는데 독일 해운사는 아니다. 해외 매각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결사 반대가 해야 되고 독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안보 타격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끝없이 운임률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L전자,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운임료가 비싸지면 적자납니다. 그러니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독일에 넘어가면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절대 독일이 인수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나라가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인수 금액은 6조라고 얘기하는데 시너지는 어디까지일까? 시너지가 가장 유리한 거는 저는 하림이라고 봐요. 하림이 펜오션 해운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벌크선하고 이 컨테이너선이 조합이 되면서 가장 유리한 회사는 하림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림 지주 회장님도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보다는 금액을 높게 쓸 거라고 생각해요. 금액을 높게 인수하면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림 지주를 대박 날 것 같다 매수하시면 안 돼요. 좀 시간을 두고 매수 기회를 보면 돼요. 하림 지주, 해운 지주를 매수하시는 거는 프로답지 않은 거예요. 한 1년 뒤, 2년 뒤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높은 인수가 6조라는 부담이 부담이다. 우군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사 우군을 확보하고 있고 2달간 실사를 한 다음에 본 입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림, 동원, LX가 2달간 실사를 해서 또 포기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은 무조건 세계 회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2달간 실사를 한 다음에 우리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부담스럽냐면 세계 회사가 다 포기할 수도 있고 한 회사만 남을 수도 있고 또 한 회사만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지나서 실사 뒤에는 어떻게 누가 최종적으로 도전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림 지주는 내가 보기엔 끝까지 도전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견그룹이라고 하죠. 중소기업도 아니지만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중견그룹입니다. LX도 중견그룹의 꼭대기에 있고 하림도 꼭대기에 있고 동원은 아래급 회사죠. 그래서 자금력은 하림이 가장 강력하고요. 하림이 가장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우가 고래를 품는 격인데 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1년, 2년 힘들지만 인수한 기업에게는 파이가 커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회사가 한 방에 더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운주라는 게 경기만 좋아지면 떼돈을 법니다. 이런 민간 기업에게 떼돈을 벌게 되면 그 돈 갖고 또 회사를 많이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 미리 공부해 놨다가 어떤 회사가 인수하냐 따라 만약에 하림지주가 인수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반도체나 전장 섹터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돈이 넘쳐 흐를 때 하림지주에 땅이라 생각하고 묻어 두시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공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1년 뒤에 투자할 회사를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HMM을 보면 많은 아픔과 슬픔과 희망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이 34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이 2천 원까지 바닥을 긴 적도 있었죠. 이 주식이 10배가 템버거가 터지면서 이게 템버거 터진 거예요. 한 5만 원까지 간 적도 있었죠. 21년도에 갔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1년도 이렇게 갔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다시 10배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해운주가 매력이 매우 있습니다. HMM의 이 해운주라는 게 어떤 타임 때 잘만 들어가면 10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 놨다가 좋은 기회 때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러면 미리 투자를 해놔서 크게 먹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크게 먹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전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해운주는 주식 투자가는 꼭 공부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해운주 좋은 거 많아요. KSS 해운도 있고 펜오션도 있고 HMM도 있어요. 그러니 3개 회사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경기가 딱 좋아질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한 1년 뒤에 다른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는 미리미리 공부하면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세어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투자 100억 가자!